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와 정법사 정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사 지낸 법 가운데서 가정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하고 같은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한양굿에서는 진옥이라고 해요. 진옥이 이제 돌아가신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통상 우리가 그 좋은 곳이라는 불교적인 용어를 써서 극락세계 극락으로 보내는, 그래서 해원을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원래의 말은 더 맞는 말이죠. 해소한다. 이 사람의 원을 풀어준다. 그래서 해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해원경이라고 하죠. 조상경, 해원경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양굿에서 진옥이를 하고 망자를 보내는 절차 중에서 마지막에 그 망자가 극락에 잘 가셨는지 해서 다시 집에서 첫 제사를 모시는 것 같은 의미로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이란데 상식 올리는 절차가 있어요. 상식이라는 말인데 초상상자에다가 밥식자에서 돌아가신 분이 제사밥 먹는 걸 상식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 상식 올리는 절차가 있는데, 이 상식 올리는 절차는 일반 가정집에서 제사 지내는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절차를 조금 줄여서 간소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날 현장의 분위기와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정식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해줄 것이냐, 그 판단은 역시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의 절차와 제사의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동일한 과정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이라는 절차를 왜 하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모든 한양굿이든 이북굿이든 강원입굿이든 경기도굿이든 경상굿, 모든 굿의 기본 절차 형식에 어느 정도 기본 수준을 알고 나면은 그 규모를 축소시킬 거냐 확대시킬 거냐. 그래서 기본 테두리를 알고 나면은 어느 때는 규모를 조금 축소시킬 수 있고 어느 때는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절차와 의미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제사와 상식을 올리는 순서, 일단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의미도 같고 내용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비물은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월 초하루 설날이나 추석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갖은 재물을 준비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옥이라는 굿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옥의 음식을 다 했기 때문에 크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국수와 맨간장과 그 다음에 갱물만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건 보통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와 같은 똑같은 재물을 준비해서 과일이나 부침개, 전이나 떡이나 밥이나 육아나 과일 이런 어떤 종류들을 탕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진옥이라는 굿을 이미 다 끝내놓고 가진 음식과 상차림을 해놓고 굿을 했기 때문에 진옥위에서의 상식은 가장 간편하게 국수와 맨간장과 갱물만 준비해 놓는다. 그랬을 때 순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술잔이 들어가겠죠. 술잔은 망자가 진진옥에서 한 명의 단독으로 할 때는 술잔이 하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국수도 망자가 한 명일 거면은 하나만 놓으면 되고요. 그런데 진진옥이가 아닌 묵은진옥이라 해서 어느 경우는 그 집에 묵은 조상님이 몇 분씩 합동으로 진옥이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그 망제, 목을 잡은 망제의 숫자대로 하고요. 아니면 그 집안 어떤 조상님들 전체를 통으로 잡아서 할 때는 통상적으로 국수 3그릇, 술잔 3개를 놓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 이런 점 역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사실은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 조금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기회가 없고, 또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오늘 그 선생님들을 대신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다음 편에 강의를 준비를 해 드리고요.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해설과 설명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해. 순서.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듯이 우리가 상식상을 준비를 해놓을 경우에 상을 차려놓겠죠. 상을 차려면 여기서 한약부선 진옥이 도령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도령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령을 돌고 길을 가른 다음에 배를 가른 삼배와 소창을 갈겠죠. 삼배 소창을 가른 다음에 이제 모든 절차를 끝내고 상식상을 준비하는데요. 상식상 앞에 향로 한 그릇을 놓고 촛대 2개를 받쳐놓고, 여기서 이제 그날 진옥이한 이제 제갓집이 있겠죠. 제갓집. 이제 가정집 얘기하면 상주가 있겠죠. 상주, 맛상주. 상주가 있을 경우인데, 이 상주가 여기서 가정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잔가심을 하게 돼요. 이 잔가심이라는 거는 향로에 향을 펴놓고 술잔을 술에 조금 일부를 닦은 다음에 잔을 한번 씻어서 향불에 한번 돌리고 여기다 올려놓게 되죠. 이 의미는, 잔가심의 의미는 제가 지난 제사에서 부정에서 강의를 했지만 부정 치는 것과 같다. 부정을 물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잔가심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진옥이가 끝났고 진옥이에서 끝나면서 길을 갈라서 좋은 곳으로 일단 극락세계로 보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은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시라고 하는, 이거는 잔가심을 하는 거는 그래서 청신이라고 한다 했죠. 청신 다시 청에 모시는 거라 그랬죠. 다시 청에 모실 때, 그럼 이 상태까지는 아직은 망제가 여기 없다라는 얘기죠. 가셨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신을 하고 그때 여기서 제주가 절을 하게 됩니다. 절. 이때의 절은 청신의 절이기 때문에 오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좋은 데로 가셨으면 다시 오셔서 오늘 제사를 다시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잔가심을 하고 절을 하면 이때 다시 정식으로 첫 잔을 올리는데, 요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초혼이라고 한다. 초혼이란다. 초혼. 그래서 보통 초혼, 이혼을 다시 다른 말로 아혼이라고도 하는데요. 초혼, 이혼, 삼혼이라고 합니다. 삼혼. 그래서 첫 잔, 두 번째 잔, 셋째 잔, 이렇게 초혼, 아혼, 이혼, 아혼,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술잔을 받으신다 해서 종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말은 같은 다른 말이지만 초혼, 이혼, 삼혼을 해도 되고 초혼, 아혼, 종혼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어쨌든 이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첫 술잔을 받는 것을
초원이라고 그래. 초원. 그래서 초원 첫 잔을 받으시고 나면은 이제 한 잔을 오셔서 목이 마르니까 일단 한 잔을 먼저 잡수시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유식이 들어가. 유식. 그때 아까 이 절을 하고 이 여기에 이제 위패를 가정집에서는 위패를 봉안을 하죠. 가정집에서는 위패를 봉안하는데 이 진옥에서는 이 도령상 뒤에 여기에 처음부터 위패가 있을 거예요. 위패를 준비해 놨으니까 이 위패를 다시 상식상으로 옮겨오면 돼요. 아니면 이 도령상 자체 위패가 있으니까 별도로 위패를 준비하지 않아도 여기에 위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는 잔가심을 하고 절을 해서 위패를 봉안하고요. 위패를 봉안한 다음에 오셨으면은 첫 잔을 모시는 걸 초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원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망제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가족들이 여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이 있을 때는 그 각자 다시 술을 한 잔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절차를 충분히 하셔도 무방하다. 그 이후에는 저 술잔을 계속 하기가 번거롭다면은 이제 운작이라죠. 운작. 이 운동할 운자에다 술잔 작다 해서 술잔을 한 바퀴 이렇게 살짝 반 바퀴 정도 비틀어 놓는 거. 이 운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술잔을 따르게 되면 이걸 이제 첨작이라고 해요. 첨작. 운작이나 첨작은 요 중간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행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을 축이고 술을 잡수셨으니까 자, 다시 한번 요까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잔가심을 하는 의미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정이 끝나면은 절을 한다. 절을 하면은 청신의 의미가 있다. 오시라고 하는 거다. 오십시오. 그래서 오십시오를 하고 나면은 가정집에서는 위패를 봉안한다. 위패라는 거는 이게 패자가 상패 패자, 이름표 패자, 이름표를 봉안한다. 근데 이게 진옥위에서는 여기에 애초부터 위패를 놓고 했을 것이니까 따로 위패 봉안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위패를 봉안하면 조상님이 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초원을 한다. 초원. 이 첫 술잔을 받는 거라겠죠. 첫 술잔을 받고 가족들끼리 또 술잔을 올려도 되고 이때 운작을 하든지 첨작을 하든지 요거는 그때 식구들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셨으니까 잡수십시오라는 거리가 있다. 잡수십시오. 그래서 유식이란다. 유식이라는 말은 조상님과 신령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리다.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유식에서는 일단 우리가 산 사람도 음식을 잡수시려면은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수저라고 그래요. 수저라고 그러는데 한번으로는 시라고 그래요. 시라고 하고 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시 숟가락, 젓가락을 올려드린다. 올려드리는데 다른 말로 상시라는 말은 삽시정저라고 그래요. 삽시정저. 삽시정저란 이때는 삽이라는 거는 숟가락을 밥뚜껑 위에 꽂는 것이고 꽂을 삽자고요. 꽂는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거는 저라는 건 젓가락이고요. 젓가락을 반듯하게 가지런히 놓아드린다.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절차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숟가락을 밥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밥그릇이 있으면은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이렇게 저 나물이나 전 이런 위에다 올려놓게 되죠. 근데 진진옥이 상식에서는
밥이 없고 국수만 갖다 놓죠. 더군다나 국수도 국물이 없는 맨국수를 갖다 놓기 때문에 이 같은 상시를 할 때도 삽시정저가 아니라 그냥 정저만 한다. 정저. 젓가락을 가지런히 국수 위에 올려만 드린다. 숟가락이 밥이 아니고 국수만 하기 때문에 숟가락이 필요 없죠. 가정집에서는 매라고 그러죠. 매밥을 떠놓고 제사를 지낼 때는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다 이렇게 꽂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요거를 삽시라고 한다. 삽시. 그 다음에 밥만 드실 수 없어서 반찬을 드셔야 되니까 이때 정저라고 한다. 그래서 삽시정저 또는 상시라고는 표현을 한다. 그때 상시 이전에 하는 것이 상시 이전에 유식의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에서는 개반계라고 해요. 개반계. 개반계라고 하는데 개반계라는 말은 밥그릇에 뚜껑을 연다. 근데 이렇게 밥을 져놓고 상식을 올릴 경우에는 이 밥그릇에 뚜껑을 열어야지 숟가락을 꽂든 잡수시든 할 테니까 요거를 개반계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순서를 조금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 유식의 절차에서는 음식을 대접하는 유식의 절차에서는 가정집 제사에서는 밥을 놓고 하니까 이 밥그릇에 뚜껑을 처음에 닫아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밥그릇에 뚜껑을 열어드린다 해서 이거를 개반계라고 그래요. 개반계. 이 개자는 이게 사실은 10개자인데 우리가 문을 이렇게 좌우로 열려닫을 때는 이 10개자를 쓰고 이 뚜껑을 연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열어 제친다. 하늘이 열린다. 뭐 개벽 같은 거. 개벽이라는 말 할 때는 이 개자를 써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밥은 이제 쟁반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밥그릇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라는 거는 이거는 뚜껑이라는 거예요. 뚜껑. 밥그릇에 뚜껑을 연다 이러는 말이에요. 개반계. 밥그릇에 뚜껑을 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는 원래는 삽시정저를 하죠. 삽시정저를 하는데 우리 진옥에서는 사실 개반계가 필요 없고 바로 유식의 절차에서 바로 상시를 한다. 이때 상시를 이 시가 숟가락 시자지만 사실은 상저라고 안 하니까 상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정저라고 한다. 정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아드린다. 그래서 이 정저가 끝나면 이제 통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잠깐 묵념하듯 있어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 각 가정집에서는 잠시 모든 가족들이 조상님들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라고 잠시 방문을 열고 나와서 밖에서 조금 한숨 쉴 정도 한 5분에서 3분에서 5분 어떤 경우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식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잠시 기다려주는 거고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순서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잔가심을 하면 절을 하고 잔가심은 부정을 푸는 거고 절을 하는 거는 청신의 의미가 있다. 청신을 해서 신령님이 조상님이 오셨으면 위패를 봉안하는데 위패 봉안은 우리 여기 상식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절을 올려드리고 술을 올려드리고 이 술을 올려드리고 절을 하는 요거는 초원이라고 한다. 이 초원이 끝나면은 유식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유식이라는 이제 조상님이 신령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잡수시는 건데 이때 일반 가정집에서는 개반계라고 해서 밥그릇 뚜껑을 여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삽시정절에서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하는 절차가 있고요. 이거를 통상적으로는 상시라고 한다. 상시. 근데 이제
우리 진옥에서는 숟가락을 쓰지 않고 국수만 쓰기 때문에 상시만 하는데, 이때 상시를 다른 말로 젓가락을 바로 놓는다 해서 정저라고 쓸 수 있다. 상시나 정저나 같은 말이고, 삽시정저나 상시나 정저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때 잠깐 가족들이 밖에 나가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묵념을 하고 앉아 있든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걸 유시를 한다. 그 다음에는 다시 마지막으로 다 드셨으면은 이제 하시라고 한다. 하시. 숟가락을 젓가락을 내리게 되겠죠. 하시가 끝나면 이제 원래 이 중간에 이제 아헌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단잔례라고 해요. 단잔례. 그냥 이 초원 다음에 바로 종원으로 들어간다. 아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초원 다음에 바로 종원을 하기 때문에 아헌의 절차가 사실은 생략이 되는 절차예요. 일반 여러분들이 지내는 가정의 제사에서는. 그래서 그 아헌의 절차를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때 바로 종원으로 간다. 종원. 그 다음에 5번 종원으로 들어간다. 종원을 끝나면은 종원을 하고 마지막 6번 절을 하게 되면은 상식의 절차가 끝나게 된다. 그때 일반 가정집에서는 종원을 하고 절을 하면은 위패를 꺼내서 불을 살르지요. 그러면은 이 한양꽃 진진옥에서는 제가 이번에 한양꽃 진진옥이 도령문서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한 것처럼 이 도령문서 마지막에서는 이때 여기서 계속 이제 한양꽃 처음에 시작하는 부정의 진적처럼, 진적이 뭐라 했죠? 앞으로 나갈 진짱 술잔 작자를 써서 진작이라 한다 했죠. 이것이 발음상 진작이 진적으로 바뀐 거라 했죠. 그때 여기에서 신령님 조상님이 술잔을 받으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느냐해서 풍악을 올려라 그런다 그랬죠. 요때 역시 상식을 올릴 때 풍악을 올려라.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 상식에 쓰이는 음악이 예전에는 상식에 쓰이는 음악이 기본적으로 연불, 그 다음에 반연불, 그 다음에 상산, 그 다음에 붓거리, 그 다음에 별상, 그 다음에 당악,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불가락과 반연불가락이 이렇게 변하면서 상산가락이라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국거리 장단, 그 다음에 별상 장단은 일명 타령장단인데 중타령으로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당악은 자진몰이를 의미한다. 이때 이 자진몰이 뜀박에서 상식의 마지막에 자진몰이 뜀박에서 상식 절차의 마지막으로 뒷영시를 놀아준다. 아마 진옥이라는 절차를 몸소 잘 못해보신 분들은 요 얘기가 많이 생소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진옥이라는 굿에 관심이 있어서 진옥이를 배우시는 과정에 있으신 분, 아니면 진옥이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요 절차를 눈여겨보시면은, 그래서 당악을 올려주고 자진몰이의 장단이 나오면은 그때 뒷영시를 놀아주는 것이다. 요것이 가장 원칙이다. 그래서 아마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추가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의미와 우리가 진옥이 상식 의미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굿이라는 절차를 사실은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절차와 그다지 크게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굿에서는 청신과 오신, 이제 나중에 송신이라죠. 송신. 이 청신이라는 거는 신령님을 초청하는 거고, 송신이라는 거는 신령님 이제 보내드리나, 조상님을 보내드리라는데, 이 말하자면 중간에 오신이라고 해요. 오신.
이 신령님을 놀아드리는 거, 이 놀아드리는 오신의 거리가 신령님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사거리, 산거리, 장군거리, 별산거리, 신장거리, 대강거리, 가만거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을 뿐 제사 지내는 절차에서도 청신과 송신이 가장 주된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 청신과 송신 사중에 오신이라고 그래요. 오신. 신령님을 놀아드리는 오신. 오신 절차가 결국은 초헌이냐 이헌이냐 삼헌이냐 해서 아헌이냐 종헌이냐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때 초헌, 이헌, 삼헌 중에서 이헌이 가정집 제사에서는 빠져있고 초헌과 종헌을 한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오신의 절차가 신령님이 오셔서 술과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유식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정에서 제사 유식의 절차가 굿에서는 굿거리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본 도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굿을 진행하는 의미가 처음에 부정을 치고 신령님, 조상님을 초청을 하고 가진 거리에서 신령님이 충분히 잡수시고 놀면서 당신들이 와서 내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자손들의 기륭화복을 충분히 알려주면서 우리 인간 생활을 보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무당이 하는 굿은 지금 현재 국어사전에 돼 있는 미신이 아니다. 국어사전에 표시로 돼 있는 미신이 아니고 원래 미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쌀을 받쳐놓고 내 삶과 내 생명을 보장해달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신앙이다. 이거 국어사전의 미신이라는 말은 지금 잘못된 표현이고 국어사전의 미신이라는 말을 잘못 표현하게 등장하게 국어사전에 올라가게 만든 장보인들이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이 믿는 신앙을 미신이라는 두께를 씌워서 몰아내고 타파해야 될 어떤 잘못된 관습으로 치부한 그 역사적인 우리의 오점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무속이냐 하는 굿은 수천 년을 내려온 제례문화와 굿문화와 민속신앙과 도교와 불교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함축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신앙이고 그 과정에서 굿을 과정에서 이렇게 정확한 절차와 의례와 법식과 순서가 아주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굿이라는 것이고 그 굿은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제례문화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제례문화가 유교의 문화라 중국에서 들어온 곳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굿은 우리 고유의 문화고 유교의 문화에 혹시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례문화는 오히려 중국의 문화고 우리 민족의 정말 진짜 문화는 굿의 문화다. 굿이라는 것이 형식이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그 다음에는 유교식의 제례문화와 도교식의 문화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무속인이 하고 있는 무속의 문화와 완벽하게 동일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서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굿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저급한 문화라든지 미신적인 행위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수십 년간 해방 후 개화기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놈들의 교육을 받은 박정희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인들이 장악한 정부에서 무속신앙이 미신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 뿐이고, 조선시대 유교를 장려하는 유교 문화에서 유교는 정당한 것이고 무속은 불합리한 것이다라는 오명을 쓴 것 뿐이지, 유교 역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선비학자들이 유교가 마치 우리나라의 것처럼 재래문화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재래문화는 중국의 공자라는 사람이 만들고 중국 문화가 집대성한 얘기라는 책에서 재래문화가 나온 것이고, 우리 고유한 굿문화가 오히려 동네 할머니가 가서 빌어주고 치성하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고유신앙이다. 제사가 마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고 굿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머릿속에 먹물이 들어가는 학자들의 먹물이 되어서 굿을, 굿문화, 무속문화 많이 대한민국 지금 5,000년 넘는 단군일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이고 우리의 고유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도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유교도 집에서 지내는 재래문화도 가장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착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교는 인도라는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고, 도교나 유교도 역시 중국에서 우리에게 전파가 된 것이고, 우리의 고유의 문화는 무속이고, 무속만이 대한민국의 가장 정통성 있고 전통 있는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강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의 주체성을 찾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속인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오려면 유튜브상에서 무속인 사기꾼 무당 조심하는 법, 사기꾼 무당 대처하는 법,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무속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혹시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무속들이 많아요. 그런 무속인들은 이 세상에 자기만 깨끗하고 다른 무속인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그 야비한 사람들을 그저 조회수 늘어나고 그냥 쉽게 접근된다고 거기 가서 오히려 사기꾼 무당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져야지만 대한민국에 정말로 무속인 무당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속이 지금까지 미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 중에서 미꾸라지들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다른 무속인들을 욕하고 짓밟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입만 열면 무속인들은 전부 남들은 다 잘못되고 자기 혼자 잘됐대. 그렇게 유튜브에서 차라리 제가 매번 얘기해, 나 점 잘 보니까 와, 내가 점 최고로 잘 보니까 나한테 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세요. 제발 유튜브 상에서 사기꾼 무당한테 사기당하니 무당 조심하는 방법, 이런 말 한자로도 써있는 무당들한테는 절대로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제가 일반인도 마찬가지, 무속인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상대하면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사기꾼한테 당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어쨌든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하면서 감사합니다.